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의문의 탈락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의문의 탈락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약처럼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개념들만 잘 아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뭔가 사라졌구나, 아니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정확히 아시면 뭐 탈락 현상이나 축약 현상이 뭐 헷갈리거나 구분하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탈락 현상은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 사례들 잘 봐두시고 이제 실제 여러 가지 단어들에 적용해 보시면서 사라졌는지 뭔가 줄어들었는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탈락의 개념에서 두 의문이 만나면서 한 의문이 아예 사라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A라고 하는 소리와 B라고 하는 소리가 결합됐을 때 하나의 소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 이 얘기죠. 그게 탈락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없어진 게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였는데 만나면서 뭔가 사라진 게 있으면 이거 탈락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락 현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 자음군 단순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서 들어봤죠? 저랑 같이 설명하면서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할 때 제가 이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시면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받침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제시된 내용들 1번에 제시된 것들을 첫 자음대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기역, 니은 혹은 리을, 얘네는 전부 다 리을이죠. 그리고 얘네는 비읍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리만 발음되는데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발음과 관련된 거는 앞에 영상에 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리을로 발음한다. 단 자음 앞에 쓰인 밥의 경우에 밥 이렇게 어간인 밥의 경우에서는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이 소리들은 전부 다 앞에 것들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소리들이 탈락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 같은 경우는 시옷이 탈락하고 안고 같은 경우는 지읒이 탈락한다. 여덟 같은 경우는 비읍이 탈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것이 전부 다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2번 형태의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둘째 자음대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탈락하는 거죠, 여러분. 리을 기역은 리을이 없어지고 리을 미음은 리을이 없어지고 리을 피읍도 리을이 없어져요. 그러면 전부 다 기역, 미음, 피읍. 피읍은 받침에서 발음이 안 되니까 얘는 비읍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 있는 소리들이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닭 같은 경우에 기역이 소리가 나는 거죠, 뒤에 거. 흑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것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발음되는 과정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안타 같은 경우는 요 히읗입니다, 여러분. 발음이 안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뭐 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뭔가 사라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죠? 히읗과 디귿이 더해져서 얘는 티읕이 된 거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죠. 축약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어진 게 있는지 합쳐진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자음군 단순화를 받고, 이제 자음 탈락, 그러니까 탈락 중에서도 자음 탈락인데, 당연히 자음 탈락은 뭐죠? 자음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발음하는 과정에서 자음이 없어지는 건데, 리을 탈락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탈락 현상에는, 표기상에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고, 발음상에서만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을 탈락은 표기상에서 이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언의 어간의 말음, 자, 어간말의 자음, 그러니까 받침이죠. 어간말의 자음은 받침에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살다, 가늘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니, 산, 사오, 삽니다.
가느니, 가능호 해가지고 뭐 니은이라든가 뭐 오라든가 뭐 비읍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서 리을이 탈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표기상으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표기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탈락한 건지 아닌지는 기본 형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니 같은 경우 사니 이러면 사니? 어디에 사니? 이렇게 살다에서 온 거네. 아, 그럼 살 플러스 니니까 리을이 탈락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아직 합성어나 파생어를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들과 나무가 더해지면서 버드나무, 열다와 닫다가 더해지면서 여닫다, 말과 소가 더해져서 마소, 울다와 짖다 했을 때 우짖다, 날날이 했을 때 나날이, 달달이 했을 때 다다리, 불과 삽이 더해져서 부사, 바늘과 질이 더해서 바느질,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가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리을이 뒤에 있는 디귿,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한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형태를 보시고 기본 형태가 어떤 단어에서 결합돼서 뭐가 없어졌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외우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기본 형태에서 없어지는 게 있나 없나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 탈락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탈락이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히읗 탈락이 있는데요. 앞에 리을 탈락이었고, 이 히읗 탈락은 보시면은, 히읗 탈락은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 그러니까, 히읗 탈락은 표기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음상에서만 히읗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시면, 용언의 어간의 말음 히읗이, 그러니까 이건 어간의 받침에 있는 히읗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의 받침, 히읗이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혹은 전미사 앞에서 탈락한다. 보시면 나은 했을 때 이런 식으로요. 나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미 앞에서 탈락한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쌓이다 이건 접사 앞에서 모음을 시작하는 이 앞에서 히읗이 탈락했고, 싫어 이건 어미 앞에서, 뭐 끌래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 보면 끌래 했을 때 이렇게 히읗이 탈락을 했죠, 여러분. 뭐 이거는 뭐 히읗 탈락이라도 보는 경우도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자음군 단순화라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히읗이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조아 같은 경우도 히읗이 탈락했고, 달아 같은 경우도 히읗이 탈락했고, 앉는 같은 경우도 히읗이 탈락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과정에서 히읗이 탈락하면 히읗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히읗 탈락은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기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음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히읗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모음 탈락이에요. 자, 보시면 탈락해서 용언의 어간의 끝에 모음 으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여기 보면 뜨다 했을 때 뜨어 해서 떠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없어졌죠? 여기 있던 으가 탈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르 했을 때 으가 마찬가지로 탈락해서 따라 이런 식이 된 거죠. 쓰었다 했을 때 썼다 했을 때도 여기서 으가, 크어서 했을 때 커서 했을 때도 여기서 으가 탈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상에서 으가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표기상으로도 반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발음상에서도 뭐 탈락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표기 자체에서 그 탈락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탈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탈락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요. 보통 동음 탈락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동음 탈락은 뭐냐면 같은 소리가 이렇게 겹쳐서 났을 때 하나의 소리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용언의 어간의 끝에 모음 어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어울릴 적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 가 같은 게 가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소리가 탈락한 걸로 봐요, 보통은. 그래서 가 이런 식이 된 거고, 가았다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탈락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가 탈락하고 나서 얻다 했을 때 어가 탈락해서 나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음 탈락
똑같은 소리가 겹쳐서 났을 때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근데 이 동음탈락은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형태에서 어떤 어미의 형태가 결합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탈락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내용이 막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특히나 같이 보셔야 될 게 축약과 탈락 현상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아, 이런 경우에 축약이구나, 이런 경우에 탈락이구나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그 기준이 설 수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탈락 현상과 축약 현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얘들 꼭 많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